우리 몸 중에 가장 중요한 부위가 어딜까요? 기관 중에 장기라고 해도 되고 우리 몸 중에 오늘 초대되신 분들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심장? 네. 심장? 네. 다 아시는 분이 대답을 안 하니까 대답이 없네. 네, 저는 심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심장 우리 뭐 TV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이렇게 막 심장이 멈추면 우리 죽잖아요. 그런데 그 심장을 뛰게 하는 것도 뇌입니다. 우리 몸을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것은 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동안 심장을 뛰게 하기도 하고 음식을 먹으면 위가 움직여서 음식을 소화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뭐 술 같은 거라든가 나쁜 걸 먹으면 간이 해독하기도 하고 그거는 모든 신호를 주는 거는 뇌입니다. 뇌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할 것은 마인드 360이라고 이 마인드 360은 나의 마이 뉴데이라고 하면서 360도 우리가 시계 한 바퀴를 도는 그 360도를 이 뇌가 전체적으로 하는 그 컨트롤하는 거를 이 마인드 360이 담당하는 그 제품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름을 한번 쳐보면 멘탈, 뇌와 관련된 케어인데 뭐라고 써 있어요? 토탈이라고 되어 있죠. 토탈. 뇌가 우리 몸을 뭐 한다고 컨트롤한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고 작동을 해요. 그런데 그 뇌가 멘탈이죠. 뭘 한다고? 케어인데 무슨 토탈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뇌와 관련된 제품은 이거 이상 더 다른 걸 할 게 없습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자, 제가 오늘 강의하는 거는 이 정명희 교수님 대구에 얼마 지난달인가 요즘에는 지난달인 것 같은데도 그래서 막 헷갈려요 그때는. 네. 그래서 대구에 1000명 이상이 모였을 때 이 정명희 교수님이 대구에 오셔서 설명하신 거를 저는 토대로 오늘 강의할 거예요. 저의 개인적 제가 뭐 이런 지식이 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럼 정명희 교수님은 어떤 분이냐? 서울대 의과대학의 의학과 양리학과 교수고 그 옆에 잘 보시면 분자 양리학이고 그 밑에 옆에 보면 동물학이에요. 동물학. 독과 관련된 학문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정명희 교수님이 유명하게 된 계기는 항속 프로틴, 줄기세포는 세계가 난리가 났었어요. 이게 개발이 되면 우리는 뭐 늙지 않는다, 뭐 치매도 고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 줄기세포가 가짜라는 거를 서울대 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이거를 알아낸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 아니세요? 그런데 이분이 요즘에 뭐 우리 파마넥스 오늘 강의 오셨지만 요즘에 홈쇼핑이라든가 슈퍼라든가 코스트코 그리고 지인을 통해서 비타민제라든가 칼슘제 하나라도 안 먹는 분 없으시죠? 건강기능협회에 이분이 저걸 맡고 계세요. 제가 요즘에 깜빡깜빡하는데 위원장을 맡고 계세요. 이분이. 네. 자, 그리고 2006년부터 현재까지 파마넥스의 자문위원을 맡고 계세요. 그래서 그날 오셔서 이런 강의를 한 내용이에요. 강의를 한 내용인데 너무 상세하게 얘기해줬는데 우리는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제가 한번 잘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2020년대 OECD 국가의 우울증. 자, 우울증은요 우리 뇌의 전두엽을 변형을 일으켜요. 전두엽을. 자, 그러면 이 우울증이 전 세계의 유병률이 대한민국이 1위라고 해요. 이 우울증과 가장 직결이 되는 게 자살이에요. 자, 자살이 전 세계의 10대, 20대 빼고는 거의 다가 대한민국이 1위예요. 우리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엄청 많이 학살했죠. 그 시체를 모아도 산이 몇 개나 나올 정도였대요. 근데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그 나치에 학살했던 유대인 인구보다 더 많아요. 너무 심각하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멘탈, 뇌와 관련된 현 시점이에요. 자, 그런데 그 통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가 한국이 전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그 학업 스트레스가 뭘로 되냐면 우울증, 조금 전에 우울증은 전두엽을 변형한다고 했어요. 우울증, 불안장애, 자살 중독까지 일어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멘탈과 관련된 현실이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OECD 국가 중에 아까 봤던 것처럼 자살률이 1위예요. 자살률이 1위고 국가별로 수면을 봤더니 꼴찌라고 해요. 자,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건 모든 분이 질문인데 대답하셔도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수면율이 전 세계 꼴찌인데 그 시간을 봤더니 7시 41분
8시간이 채 안 돼요. 혹시 오늘 밤에 어제부터 잠을 자가지고 8시간 이상을 주무셨나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8시간 주무셨어요. 이렇게 한 번씩 있더라고요. 저도 어제 1시 가까이 잤어요. 네, 왜냐면 우리 딸이 늘 이제 요즘 이제 공연이 얼마 남아가지고 집에 오면 1시 반, 2시에 네, 그러니까 딸을 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평균 6시간, 5시간을 채 못 자요. 이러는데 자 7시 41분이면 수면 시간이 그렇게 작지 않죠. 그죠? 작지 않아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먹고 싸는 외 시간에 다 잠만 자는 영화의 수면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자 그리고 10년간 치매 환자가 증가율이 19%예요. 19배예요. 저는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는데 2050년이면 지금 얼마 남았어요? 22년이 안 남았어요. 그죠? 25년 남았죠. 10명 중에 7명이 우리나라의 치매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이 한 몇 분 빼고 다 치매서요. 저도 이게 우리나라의 현 시점이에요. 자 그런데 2012년부터 2012년까지 6배를 성장했어요. 수면과 관련된 멘탈. 그런데 지금은 1년에 10배 정도 성장하고 있네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시점이. 자 우리가 한 5년 전 그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쿠팡을 그렇게 많이 활발하게 안 썼어요. 코로나가 터지고 지금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다 쿠팡을 쓰죠. 쿠팡이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그런데 쿠팡이 한 4년에 4.5배밖에 성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6배를 성장하는데 지금은 1년에 10배씩 성장하고 있어요. 이 시장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까 보셨죠? 이렇게 자살률이 1위고 그 다음에 수면율이 전 세계 꼴찌고 치매가 2050년 되면 10명 중에 7명 치매를 발병하는 예상률이 전 세계 우리나라가 1위라고 해요. 자 그러면 수면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현대인들의 고충이에요. 현대인의 고충인데 스트레스, 불안, 두려움 때문에 우울증, 공황장애, 만성피로, 분노조절 장애가 생겨요. 그러면 수면장애가 와요. 불면증, 불안장애, 기수면, 그리고 기억력, 판단력이 저하가 되면서 인지기능, 치매, 건망증, ADHD 등이 생겨요. 자 생기는데 자 여기에서 하나만 해결이 되면 다 해결이 되는 게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한 개가 문제가 생기면 다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수면. 네. 수면이에요. 스트레스. 네. 자 그런데 여기에 순서가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수면 때문에 이게 생기고 이렇게 돌고 돌아요. 그래서 아까 멘탈 토탈 케어라는 얘기예요. 뭐 하나가. 자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아까 멘탈, 뇌, 우리 몸을 컨트롤하는 게 우리 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뇌라고 했어요. 그 뇌 기능을 생성하는 원인이 스트레스. 자 현대 저도 강의 때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살아나가요. 가정생활을 하고 사회활동을 하는데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 있나요? 없죠. 자, 그 다음에 수면 부족. 아까 전 세계 국가의 수면율이 우리나라가 꼴찌라고 해요. 여기에서 아까 7시 41분 한 8시간 이상을 잡는 분이 손들어 보라는데 고작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게 현실인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실험을 했어요. 1m 정도 되는 통 안에 꿀벌을 200마리를 넣어서요. 꿀벌은 우리 뇌의 전두엽보다 더 그리고 우리 뇌의 전두엽보다 더 튼튼한 게 꿀벌이래요. 그래서 걔들이 그 꿀벌이 여왕벌도 따라가고 꽃들도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통에다가 이 꿀벌을 200마리를 넣고 핸드폰을 넣었어요. 꿀벌이 어떻게 될게요? 다 죽었어요. 자 우리가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있나요 지금? 사회에서 하물며 TV에 나오는 나는 자연입니다. 이것도 스마트폰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어떤 가시는 탐험을 이런 사람이 막 스마트폰도 쓰세요. 하면서 나도 가족이 있어. 뭐 이러고 뉴스도 보고 뭐 한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까 얘기했는 꿀벌이 우리의 뉴런보다 더 많고 더 촘촘하고 더 튼튼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핸드폰 쓰지 말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코로나 터졌을 때 애들 핸드폰 그걸로 수업 다 했어요. 핸드폰 안 쓰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리의 삶 자체가 이렇게 내 길이 손상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이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약물. 저 다른 현대무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얘가 연습을 한다든가 공연을 할 때 생리를 하면 이제 운동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피임약을 사 먹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때만 해도 피임약은 못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엄마 이거 아유가 광고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가 광고를 하고 이게 뭐 되게 가볍고 상쾌한 느낌을 주니까 이게 좋은 건 줄 알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누가 그러더라고 얼마 전에 아프면 난 먹어야지. 물론 아프면 난 먹어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 쉽게 약물 하나 정도를 안 먹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약물로 인해 그 다음에 유전적인 생활습관 우리 뇌를 손상시키는 게 마약, 알코올 정말 치명적입니다. 이런 생활습관 때문에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손상의 유런 아까 얘기했는 이 유런이 이 유런이 전 세계에 지금까지 가장 촘촘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게요?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은 이 유런이 엄청 촘촘했대요. 그래서 IQ가 228이에요. 자, 이 유런이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끊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강의하는 마인드 360이 이 유런을 우리 뇌에 수천억 개를 다시 생성하고 더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제품이 마인드 360. 자, 요거는 생로병사 비밀에 나온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 유런이 나와요. 그 유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은 우리 뇌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낮 동안 수집한 기억을 정리하고 처리한다. 여러 활동을 통해 뇌가 얻은 새로운 기억은 기억 중추인 해마로 이동해 기억할 가치가 있는지 가린 후 중요한 기억들은 대뇌 피질의 다른 영역으로 옮겨가 장기 기억으로 저장된다. 또한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에 따르면 잠잘 때 뇌 청소가 더 잘 이루어지는데 이는 자는 동안 뇌세포가 수축하면서 세포 사이의 공간이 넓어져 뇌 축소액이 좀 더 쉽게 뇌 속 노폐물을 제거하기 때문이다. 네, 자, 우리가 건강하려면 뭐라고 그러죠? 잘 먹고, 잘 자고, 잘 살아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뭐 아침에 먹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로 배출하죠? 소변과 대변으로 배출하죠. 그죠? 그럼 피부의 노폐물은 어떻게 배출되죠? 땀으로 배출되죠. 그러면 뇌의 찌꺼기는 어떻게 배출하나요? 뇌의 찌꺼기가 저도 이 질문했을 때 뇌의 찌꺼기가 이렇게 혈관을 타고 소변과 대변으로 뇌의 찌꺼기는 유일하게 잠잘 때만 배출이 돼요. 자, 잠을 잘 때 저 빨간색이 찌꺼기예요. 찌꺼기가 잠을 잘 때 수축하고 이완하는 역할을 하면서 수축을 하면서 저 찌꺼기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요거를 기억하셔요. 저 찌꺼기가 뭐냐? 뇌 단백질 찌꺼기인데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합니다. 요거를 기억하시고 뒤에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잠을 연령별로 잠을 자야 되는 권장 시간이 있대요. 자,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다가 여기에 속해요. 성인 18세에서 64세 7시간에서 9시간 자는 거. 근데 아까 7시간 41분 정도로 자는 분이 여기에 한 분만 더 있어요. 우리는 잠을 그렇게 잘 수 없는 환경에 노출이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노인 같은 65세 이상은 7시간에서 8시간을 자야 된다고 해요. 우리가 5시간 이하를 잔다면 저도 오늘 한 5시간 겨우 막 잔 것 같아요. 자, 5시간 이하를 자면 심혈관 질환 발생이 2배가 상승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32일 동안을 유지되면 주의력 결핍 5배가 증가이 돼요. 근데 잠을 깼는지가 17시간에서 19시간이 경과하잖아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우리 알코올이 면허가 취소가 되는 게 몇이게요? 0.08. 그러면 알코올을 먹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분이 실험을 한 거예요. 잠을 안 자고 3일이 지났는데 감정 기복이 있고 부정한 발현, 4일을 지났는데 가대망상, 분노 조절, 그 다음에 말하는 속도가 느리고 11일 돼가지고 멈췄어요. 너무 위험해가. 자, 이게 어떤 분이 잠을 안 자고 실험을 했지만 한번 잘 보시면 우리가 노화가 되면서 생기는 게 아닌가요? 네, 감정, 우리 갱년기 되면 감정 기복 막 생기잖아요. 그리고 부정함,
제가 저희 친정 엄마가 밥을 먹을 때 차 흘리는 거예요. 제가 사춘기 때. 그럼 엄마 왜 자꾸 흘려 했는데 제가 요즘에 자꾸 흘리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물 마시면 차라리 물은 마시면 옷에 떨어지면 마르는데 자꾸 얼룩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뇌가 손상이 되는 거예요. 아까 뉴런이 수천억 개가 있던 것이 몇 개가 없는 거예요. 자, 뇌는 언제부터 늘렸냐면 30대부터 늘는 거예요. 그 뉴런이 하루에 몇 개씩 파괴되는지 아세요? 하루에 10,000개 이상 파괴돼요. 네. 그런데 10,000개 이상 우리 생체 리듬으로 그렇게 파괴가 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현실의 멘탈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050년에 10명 중에 7명이 치매가 온대요. 정명희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아는 분이 사회 이제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을 사회복지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치매는 요양을 하는 병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로부터 격리시키는 거라면서요. 하니까 그렇대요. 치매는 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의 사회생활을 하는 거에서 격리시키는 거에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요양원에서 치매 환자들한테 학대하고 이러고 저 실제로 어떤 병원을 갔는데 치매 환자한테 반찬과 밥을 한 것에 다 섞어서 먹일 거예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대요. 이들은 요양, 회복을 하는 거에 포커스가 있지 않대요. 격리하는 거. 그러면서 정명희 교수가 뭐라 그러냐면 동물을 키우는 것보다 더 못하대요. 동물을 가다 놓으면 그 안에서 있잖아요. 근데 치매는 어떻게 해요? 문 따고 나가죠. 그리고 동물은 그 안에 가다서 거기에만 똥을 누는데 치매는 어떻게 해요? 막 다르기도 하고 막. 저희 할머니 치매 걸린 거 저는 봤거든요. 옷장 안에 홍시를 숨겨놓는데 엄마가 찾아내요. 동물들은 음식을 주면 숨겨놓지 않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키우는 것보다 더 못하대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2050년 되면 10명 중에 7명이 치매예요. 여기 계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고 보장했나요? 저는 8시간, 9시간 못 자거든요. 전 스마트폰도 쓰거든요. 스트레스 엄청 예민하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베타 아밀로이드, 뇌의 찌꺼기. 뇌의 찌꺼기는 유일하게 잠을 잘 때 배출이 돼요. 그 뇌의 찌꺼기가 뭐냐? 치매를 유발하는데 베타 아밀로이드예요. 자, 정상적인 뇌, 저게 아까 뉴런이죠. 그런데 베타 아밀로이드가 축적된 뇌를 봤더니 밑에가 베타 아밀로이드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어때요? 자, 제가 여기 테이블에 있어요. 테이블에 제가 여기에 막 쓰레기를 얹어놨어요. 그러면 제가 이 자리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좁아지나요? 어때요? 좁아지죠. 뇌가 축소가 되는 거예요. 찌꺼기로 차면서. 그래서 치매 걸린 사람들의 뇌를 봤더니 정상적인 뇌는 이렇고 치매 걸린 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를 축소시키는 거예요. 저의 아주 가까운 지인이 40대부터 이렇게 지금 60대 초반 여자예요. 저의 가까운, 그러니까 저의 가족이 지금 60대 초반이거든요. 근데 40대부터 이렇게 뇌가 약간 이렇게 미세하게 돌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일어나지를 못해요. 일어나면 균형을 못 잡아서 넘어져요. 정말 양쪽에 온몸은 다 멀쩡해요. 양쪽에 누군가가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 자꾸 토하고 머리가 아프대요. 그러는데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진단이 뇌가 축소됐다는 거예요. 뇌가 축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인을 모르겠대요. 여러분들은 이제 원인을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대체하지 못한 멘탈, 전 세계 자살률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울제 처방이 가장 낮아요. 자, 전 세계에서 수면율이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수면제 처방이 낮아요. 제가 분명히 이 설명을 들었어요. 정명희 교수님한테. 근데 제가 이 강의를 듣고 멘탈과 관련된 것을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제 주위에 수면제 먹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수면제 처방이 되게 많는데 왜 수면제 먹는 사람들이 되게 많지? 그 많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예를 들자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건데 실제로는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인구에 비해. 그리고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을 숨기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냥 창피한 거예요. 뭔가 숨기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수면제와 우울증. 자, 의사들이 처방전에 적혀있는 합법적인 처방하는 제품들이에요. 이게 거의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앞에 거는 수면제가 아니고 수면 유도제예요. 저걸 제일 많이 해요. 조피되고. 자, 그런데 거기에 부작용들 한번 잘 보세요. 졸음, 두통, 불면증, 건망증, 인지장애, 악몽, 우울증, 공격하고 수면 중으로 운전하고.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파트너 지원으로 구미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거기에 계시는 분이 자기 얘기라고 수면제를 먹고 분명히 잤는데 자기가 깼는데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때 너무 무서웠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수면제를 멈췄대요. 그게 너무 무서워. 생각하면 해보세요. 자고 있는데 내가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안 먹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우울증으로 연결이 되고 우울증은 제가 뭐랑 직결이 된다고 했어요. 자살과 직결이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울증, 아니 수면제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 부작용 한번 잘 보세요. 저의 가까운 사람, 지인이에요. 그분이 제가 이제 저는 시지에 사는데 딸이 4명 있는데 저보고 이제 저랑 이렇게 하다가 혹시 집에 가시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언니한테 가는데 저도 같이 타고 갈 수 있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서 이제 물었죠. 당연히 왜 가요 이렇게 물으니까 친정 엄마가 80대인데 이혼한다고 그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딸 4명이 모여서 이제 말하자면 긴급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 사태를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왜요 이러니까 친정 아버지가 자매는 불면증이 있대요. 불면증이 있어가지고 이제 와이프분은 주무시고 새벽에 일어나가 너무 자고 싶어가지고 원래 병원에서는 수면제를 하나를 처방했대요. 근데 너무 잘 자고 싶은 마음에 하나를 먹었대요. 이해 안 되세요? 저는 이해돼요. 잠을 너무 자고 싶은데 못 자니까 푹 자고 싶은 마음에 하나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정 아버지는 수면제를 먹었으니까 아침에 자고 있고 엄마가 일어났는데 난리가 나. 냉장고에 김치냉장고에 김치를 꺼내가지고 거실에 다 쏟아붓고 집에 있는 서랍에 있는 물건은 그 김치랑 다 섞어놓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내가 지금까지도 보통 80대들은 와이프분이 다 부모님 남편분을 다 건사하잖아요. 맞잖아요. 부모님 부양하듯이 그렇게 했는데 내가 80 넘어서까지 내가 이 짓을 해야 돼요. 진짜 수면제 부작용이 그래요. 자, 한번 잘 보세요. 잠 안 온다고 수면제를 의존했더니 정량성 기억 상실. 다른 분의 지인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자기 아시는 분이 수면제를 먹고 분명히 잤대요. 자러 갔대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라면을 끓여 먹었더래요. 자기는 기억이 없는데 기억 상실이 생겨요. 자, 목육병. 그 다음에 자고 일어났는데 운전. 저는 이거를 이렇게 들었는데 정말 그날 제 바로 앞에 앉아서 이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진짜 그렇구나. 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졸피뎀. 이거는 수면제가 아니에요. 수면 유도제예요. 사람들이 수면제 먹는 게 너무 부작용이랄까 겁이 나니까 수면 유도제를 먹는 거예요. 수면 유도제를 먹었는데 먹고 잠을 잤는데 그 사이에 1,000만 원을 소액했어요. 네. 자, 그리고 자고 일어났는데 운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면제를 먹으면 사망률이 4배나 위험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살이 연관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이 8배 성장.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 기억력, 뇌기능이 떨어져요. 뇌기능이 떨어집니다. 자, 그랬는데 여기 보면 멘추가 뒤집어졌어요. 도주를 해가지고 5일 만에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음주운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수면제를 먹고 그리고 수면제를 먹고 잠들었는데 자기가 자고 있는데 자기가 자살을 시도하고 이게 지금 수면제. 예. 근데 우리나라의 멘탈과 관련되는 현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정말 앞도 뒤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예. 자, 적극적인 멘탈 케어가 이슈를 못하는 이유는 약 처방이라는 부작용, 사회적 인식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심리적으로 진입장벽, 내가 쉽게 구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게 안전하다면, 과학적으로 이 부분이 검증이 되어 있다면 1년에 10배 이상 성장해요.
뇌 탈락. 그 이유가 아까 우리나라의 우울증, 자살률, 수면율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자, 총 연구 기간이 8년이 걸렸고요. 안정성 테스트만 3년이 걸렸어요.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안정성 확보를 했는데 우리 본사에서 이 제품을 설명해주고 왔는 그분이 끝나고 어떤 분한테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이거 혹시 내성도 안 생기나요? 내성, 우리 내성 무섭잖아요. 그 아까 하나를 먹으라고 했는 분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를 먹게 돼요. 나중에는 그 약이 안 먹으면 그 다음 단계 약으로 넘어가요. 그랬을 때 우리 본사 직원이 이거 올리시면 안 돼요. 이거 절대로 올리시면 안 되고 SNS도 올리면 안 되고 이거 녹음했는 거 누구 주면 안 돼요. 라고 하시면서 내성 검사까지 완료했다고. 내성이 생기지 않는 이유를 뒤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마인드 360은 이렇게 5가지 제품으로 되어 있어요. 스트레스, 수면, 기억력, 릴렉스, 에너자이징. 자, 하나하나 해볼게요. 자, 우리 이 필카마 스트레스 긴장감,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근육이 손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혈당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 주원료, 부원료, 보원료. 이거는 다 주원료입니다. 여기는 부원료를 표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이만원. 다 주원료입니다. 왜 주원료를 보원료로 했냐? 이게 주원료라고 표기하면 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안전한 약. 그리고 식약청에 이 성분에 대해서 모르는 정보들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경계 안정효과. 제 지인이 실제로 요즘에는 20대들이 ADHD가 많고요. 공황장애도 많더라고요. 공황장애 특징이 어떠냐면 늘 불안해요. 공황장애 때문에 불안하기도 한데 불안하기 때문에 공황장애가 와요. 제가 물어서 저 공황장애를 모르니까 늘 불안하대요. 언제 이 공황장애가 생길까 불안한데 그럼 그 공황장애 신호가 어떠냐? 심장이 정말 쉴 틈 없이 호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장이 빨리 뛰네요.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필캄을 먹으면 심장이 빨리 뛰는 거를 정상으로 만들어준대요. 우리 수면제 있죠? 수면제가 심장을 천천히 뛰게 만들어요. 천천히 뛰어야 릴렉스. 우리 운동하고 나면 멈추면 어때요? 숨이 막 가빠오죠? 저 어릴 때 저희 엄마가 조청을 만들어놨는데 제가 그거 훔쳐먹다가 단지를 깼거든요. 근데 친정엄마 오면 걸거리를 들었는데 이거 진짜 저 심장이 내 키에 옆에 있는 거야. 네, 이게 몇 배가 심하게 공황장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을 그 수면제는 의도적으로 심장을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 약 자체가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L테안이라는 게 신경계를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자, 그랬는데 그 강의를 끝나고 저의 초대했는 분이 막 쫓아나가는 거예요. 본사 직원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서 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남동생이 부정맥인데 심장이 너무 천천히 뛴대요. 그래서 이거를 먹이고 싶은데 혹시 더 천천히 뛸까? 겁이 나서 물었더니 본사 직원이 빨리 뛰는 사람도 정상으로, 심장이 병적으로 천천히 뛰는 사람도 정상으로.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스트레스, 뇌 알파파. 알파파는 뒤에 가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체지방, 뇌는 저는 이거를 알면서 우리가 이거 없이 살이 찌는 것도 살을 빼게 하는 것도 뇌가 컨트롤. 아까 뇌가 컨트롤 타워라고 했잖아요. 체지방을 분해해주고 진정효과, 혈당.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근육을 빠뜨리고 빼게 하고 혈당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항산화 효과, 지방간, 기억력, 증진, 집중력. 이거는 주된 거예요. 우리가 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알파파 보셨죠? 알파파는 뭐냐? 안정되고 편안한 상태. 느껴지는 뇌파로 긴장을 풀고 휴식하거나 좋아하는 일에 집중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스트레스. 자, 우리 이 건물에 이 불이 스트레스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건물 자체 이 불을 한꺼번에 끄는 방법은 뭘까요? 뚜껑이 집을 내는 거죠. 이것이 뚜껑이 집을 45분 만에 요 빨간색이 알파파예요. 우리 뇌예요. 뇌를 봤더니 빨간색이 45분이 지나니까 알파파가 생성되기 시작해요. 자, 우리 뇌의 알파파는 뭘 해주냐? 멜라토닌을 분비하게 해줘요. 사람들이 수면제, 잠을 잘 자고 싶어서 수면제를 먹기가 힘이 들어서 뭘 사 먹어요? 멜라토닌을 사 먹죠. 멜라토닌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멜라토닌을 내 뇌에서 잘 분비하게끔 해주는 역할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있는 사업자분들이
20분만 지나도 이게 조금 기분이 자 스트레스를 완화해주고 요거는 한 단계를 넘어섭니다. 행복하게 해줘요. 저는 원래 잠을 자면 꿈을 많이 꿔요. 아 그렇겠어요? 꿈 안 꾸게 생겼겠어요? 부도 나가지고 돈 한 푼 없어가 극하니까 늘 저는 꿈에서 쫓기는 꿈을 꿨어요. 네, 늘 하여튼 꿈 자체 그러니까 제일 많이 누구는 똥꿈이 좋은 꿈이라 그러는데 저는 똥꿈을 진짜 많이 꿨거든요. 무슨 꿈을 꿨냐면 똥을 꾸고 내가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막 이런 꿈 그러니까 되게 기분 안 좋은 꿈 이런 꿈을 너무 많이 꿨어요. 근데 선체험하는 날 제가 이걸 딱 먹고 그러니까 밤새도록 꿈을 꾸는 거예요. 깨고 나면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꼭 남편이 그때 말을 걸고 싸워요. 싸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살다 보니까 요령이 생겨서 이제 얘기를 해요. 꿈 많이 꿨다고. 그러면 이제 접근을 해요. 근데 이거를 먹었는 날도 꿈을 다 꿨어요. 근데 무슨 꿈을 꾸냐면 내가 깼는데 제가 웃고 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꿈. 그 학교 다닐 때 너무너무 잘생긴 남자가 저를 좋다고 이런 꿈을 꿨다니까요. 네. 너무 내가 그러니까 이게 행복해지는 것까지 스트레스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해주는 2시간 정도가 지나잖아. 뇌의 알파파가 막 잡는 잘 기억합니다. 자 다음은 나이트 타임. 나이트 타임은요 빠른 입면 깊은 수면. 저는 원래부터 잠을 자는데 2시간 정도가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은 다른 거는 다 양보 안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른 거는 다 양보하는데 각방성인 거는 양보를 못 하겠다. 정말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러니까 그냥 저는 꿈을 많이 꾸긴 하지만 잠드는 시간은 늦었고 아침까지 잤어요. 근데 제가 원래 저부터 자꾸 깨는 거예요. 근데 제 가까운 아까 그 친정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유전인 것 같더라고요. 그 친정아버지가 왜 약 먹고 김치하고 뭐 다 썼던 그분의 딸이 밤 매일마다 2시간씩 운동을 해요. 밤에. 그리고 12시나 1시쯤 잠을 들면 2시간 줬겠네요. 그게 1년, 2년 넘어간 거예요. 이게 패턴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저부터 제가 보기에는 40대로 보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50대. 원래 저부터 자꾸 제가 깨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그분의 얘기를 듣고 내가 이게 습관이 될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자꾸 깨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먹었는데 잠들기 30분 전에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너무 겁이 2시간 정도 끝나고 했잖아요. 너무 겁이 나서 정말 화장실 가고 진짜 침대에 딱 들어가기 직전에 딱 먹고 갔는데 저는 그래서 핸드폰을 기본 봐요. 2시간 동안 제가 뭐 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보는데 제가 핸드폰을 보다가 정말 커튼을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슥 닫는 것처럼 잠이 슥 제가 30분 회사에서 30분 전에 먹으라고 했는데 저는 자러 가기 전에 먹었거든요. 30분 만에 잠을 그리고 안 깨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깨는 게 두려웠냐면 자꾸 깨니까 소변을 보는 거예요. 저는 소변 때문에 깨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공부해보니까 우리가 잠이 들면 내가 소변을 보는 것을 딱 잠궈준대요. 아까 내가 우리 몸을 다 컨트롤하는 거였잖아요. 저는 깨니까 소변이 넓어서 소변 때문에 깨는 줄 알고 잠들기 전에 보고 한 10분이 지나면 일부러 또 가요. 안 깨고 싶어가지고 그 정도로 애를 썼단 말이에요. 습관이 될까봐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먹고 아침 그래서 늘 이거를 먹었는데 남편이 아침에 안 깨고 잤어? 잠 때문에 진지하게 원래 저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정말 갑방을 잤으면 좋겠다. 내가 뭐 죽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딱 누우면 바로 코골아요. 누우면 저는 2시간 걸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잠잘 때 그 코에서 나오는 숨과 관련된 냄새 이렇게 하면서 내가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남편이 그거는 양보를 못 한다고 해서 자기가 이러는 거예요. 그럼 네가 잠들면 들어갈게. 그래서 밖에서 2시까지 닦아요. 희한하죠? 한 사람이 자려니까 한 사람이 못 자고 한 사람이 자려니까 이 사람이 못 자고 네, 근데 제가 이걸 보고 잠이 진짜 네. 자, 여기 보면 미감 조정 추천
아까 제가 얘기했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뭐 하나가 해결되면 된다고? 수면. 이거는 숙면과 스트레스, 신경 안정 작용을 해요. 그 다음에 샤프란 추출물이 뇌 건강, 혈액순환, 신경 안정 효과를 주고, 그 다음에 근육. 우리 왜 잠을 자다가 다리가 치가 나죠. 그게 근육이 수축돼요. 그런데 이 마그네슘, 요즘에 홈쇼핑 마그네슘 막 팔더라고요. 마그네슘 여기 사모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따로 드시지 마세요.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육을 긴장. 제가 잠을 못 자니까 그런 영상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누워서 손끝과 발가락부터 힘을 빼래요. 힘을 빼고. 말하자면 이렇게 시체처럼 몸을 하나씩 느리래요. 저 그것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몸이 침대 밑으로 가라앉는 느낌으로 끝에서부터 하래요. 저 그거 해봤거든요. 그리고 뭐 또 어떤가 여기 봤더니 이렇게 원을 그리래요. 이렇게 생각으로 그것도 해봤어요. 원을 정말 빡빡이 할 정도로 그려요. 그죠? 이게 근육을 긴장을 좀 완화시켜줘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손끝까지 안 풀어도 돼요. 자동으로 풀어주는 역할을 해요. 자, 그리고 자주계 추출물, 항산화, 콜레스테롤 예방, 혈당을 낮춰주는데 이 자주계 자리가 내 몸에 멜라토닌을 잘 분비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 멜라토닌이 어떻다고? 멜라토닌이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수면을 개선시켜주고요. 그리고 뇌 노화를 예방시켜주고 면역을 좋게 해주고요. 그리고 혈당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그 멜라토닌이 암 예방에 크게 도움을 많이 줍니다. 이게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임상을 했어요. 실제로 임상을 다 했어요. 했는데 다 좋아졌는데 여기 하나가 뭐가 다른 그래프가 나오죠. 이게 뭐냐면 입면식. 제가 2시간 정도 걸리는데 30분 전에 먹으라고 했는데 저는 자러 가기 전에 먹었는데 30분 정도의 입면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현실상 7시간에서 9시간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4시간을 잤는데 8시간을 자는 것처럼 개운하게 해줍니다. 네. 자, 그런데 아까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해주는 찌꺼기를 제거해주는 기간이 언제냐? 비렘 단계.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렘 단계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없대요. 그런데 비렘 단계에 들어가면 그 베타 아밀로이드 내 단백질 찌꺼기를 제거해주는 시간까지 합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이 아까 근육을 이완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랬더니 당연히 우리 핸드폰 안 쓸 때 저녁에 가서 뭐 해요? 핸드폰 충전하죠. 우리가 줌을 자고 근육 이완이 되니까 에너지가 충전이 돼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일의 효율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돌반되죠. 집중력도 좋아지고. 자, 그래서 수면의 단점, 수면제의 단점, 내성, 목욕병, 치매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건강한 수면을 하는 습관. 아까 어떤 한 분이 그게 되니까 1년, 2년 동안 제가 그게 두려워요. 그러잖아. 습관이 될까 봐. 이것들이 해결해주고요. 그 다음에 파우더 타입으로 30분 전에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파우더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맛이 어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는 고소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고소하더라고요. 네, 너무 맛있어요. 자, 실제로 우리 파트너의 애플 워치를 끼고 실험한 거예요. 이게 깊은 수면, 비렘이에요. 비렘이 아까 뇌에 뭘 제거해준다고?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해줘요. 먹기 전에 쟀는데 18%예요. 먹고 나서 쟀는데 깊은 수면이 96%까지 올라가요. 네, 그러면 베타 아밀로이드가 제거가 되겠죠. 찌꺼기가. 자, 다음은 샤프마인드. 샤프마인드 저는 자, 이거는 기억력, 인지력. 제가 이 얘기를 딱 했더니 어떤 한 분이 한 달에 한 번씩 동창 모임을 한대요. 동창 모임을 하는데 이거 자기가 보고 이거 내가 보고 너무 필요했대요. 너무 필요해가지고 저한테 보고 싶었대요. 왜 그러냐 이러니까 동창 모임을 해가지고 술을 먹었는데 3차까지 가는 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2차가 기억이 안 나요. 네, 기억이 상실돼요. 말하자면 자, BF7. 이 BF7의 주 성분은 실제로 이번에 사격 국가대표한테 이 성분을 지원했잖아요. 네, 거기에 왜 사격할까요? 여기 보면 누에꼬치 추출물이고 기억력 개선. 사격하는 애들이 그 간역을 기억을 놓칠까요? 집중력. 이 BF7을 여기는 요거를 그냥 우리에서는 표현할 거예요. 이 BF7을 사격 선수 그래서 우리 금메달 따잖아요. 자, 그리고 아스타잔틴 이거는 인지력, 눈 피로도. 실제로 우리 파트너가 늘 눈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눈이 너무 아파요.
눈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이랬거든요. 근데 이걸 딱 먹고 그 다음날 눈 피로도가 너무 낮아져요. 눈이 안 피곤하더래요. 밝더래요. 자, 그리고 비타민 E, 강력한 항산화제, 집중력, 기억력, 그리고 비타민 B. 요즘에 이렇게 다 사먹죠. 다 낫게요. 뭐 홈쇼핑에 보면 다 팔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 에너지 생성, 신경계, 혈액, 멘탈 토탈 제품이니까 빈혈 예방에도 좋아요. 콜린 같은 경우는 두뇌 건강, 임신에 있는 태아가 뇌 생성에 많은 영향을 줘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비싼 원료가 이겁니다. 자, 한국에 포도로 제일 유명한 포도질이 가장 좋은 지역이 어디예요? 한국에 영동. 저는 팔공산 포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포도가 가장 질이 좋은 게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의 어떤 지역 그 제품의 포도예요. 이게 치매 예방을 해줘요. 그리고 항산화 심혈관 여기서 제일 비싼 제품이 이건데 다 보면 다 주원료이기 때문에 비싸지만 자 그래서 샤프마인드를 연령별로 다 인상을 했어요. 어린이 같은 경우는 만 7세부터 12세 했는데 여기 어린이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쓰는 화장품이든 치약이든 뒤에 잘 보면 모든 식품에 다 써 있는 게 있어요. 어린이는 주의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어린이한테 먹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샤프마인드는 성인은 2알 먹어요. 어린이는 몇 알 먹을까요? 다 아시는 왜냐? 안정성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도 똑같이 2알을 먹어요. 자, 그리고 청소년을 먹었는데 다 좋아졌어요. 근데 뭐가 낮아진 게 하나 있죠. 이게 뭐냐면 단어 100개를 예를 들자면 단어 100개를 외우는데 3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100개를 1시간 만에 외우고 축소된 거예요. 그리고 인출 효율성이 68%가 증가됐대요. 단어 100개를 외우는데 3시간이 걸려가지고 옛날에는 만든 게 10개인데 이거를 먹였더니 68개가 늘어진 거예요. 이렇게 인출하는 능력들이 증가하는 거예요. 자, 대학생은 했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뇌가 발달하는 마지막 세대가 대학생입니다. 그럼 대학생들은 취업과 많이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언어와 관련된 거를 임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성인 19세에서 64세 기억력 감퇴하는 거예요. 정확도. 그래서 우리 늘 싸우잖아요. 우리 남편하고 늘 싸워요. 분명히 그 얘기를 했는데 안 했다고. 네. 그 얘기를 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저희 딸이 얼마 전에 이렇게 자꾸 묻는 거예요. 엄마 결혼했는 저 보고 엄마 이상형이 누구야? 이러는 거예요. 제가 대답을 박서준을 하고 싶었어요. 박서준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는데 그 외국 이름 그 드라마 이름 있잖아. 이태원 클라스인데 그거 맞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이태원이 외국 이름이야. 나라 이름이 아니잖아요. 한 개도 맞는 게 없는 거예요. 기억 정확도가 떨어지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노인 50대에서 80대 일화기억. 그래서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고 내 자식의 얼굴을 잊어버리고 이름 적히는 거죠. 일화기억. 이것이 22%. 알츠하이머 치매가 다 좋아진 겁니다. 자, 검사랑 검사를 다 했어요. 자, 요 검사는요 누가 하냐? ADHD 애들이 하는 거예요. 검사를 하는데 기억력, 자동화 처리, 말하자면 집중력 검사를 해요. 자, 거기에 보면 섭취 전에 이렇게 노란빛이 보였는데 섭취 후에 그게 옅어지고 없어지죠. 자, 요거는 누가 하냐? 요거는 저도 어제 주문했거든요. 요거는 치매가 걱정되는 사람들이 병원 가면 요 검사를 해요. 치매인데 기억력, 논리력, 수기력. 그래서 먹고 났더니 뇌에 빨간색이 보이죠. 저게 활발해지는 거예요. 자, 이 검사는 누가 하냐? 파킨슨병 환자들이 검사를 하신 거예요. 자, 했더니 기억력 있죠. 두뇌의 혈류가 개선이 되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정명희 교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파바넥스에서 징글징글하대요. 검사랑 검사. 그러니까 이것만 했겠어요. 이게 가장 두각을 보내는 거고 그 외에 모든 걸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잘 안 돼요. 근데 이것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글징글하다는 거예요. 검사랑 다 했다. 자, 지금까지는 토탈이라고 했어요. 인이었어요. 이제는 아웃. 자, 트렌드. 명품 회사들이 트렌드를 만들죠. 그 명품. 지금까지는 바디케어가 말하자면 힐링, 행복해지고 릴렉스 되는 게 지금의 트렌드예요. 그래서 이 둘이 영상인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파란 통이 보이죠.
하얀 통 여기에 저게 뭐냐면 이 그 홍진경이 이거를 바르고 자잖아. 그러면 냄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같아. 우리가 나를 사랑해 줘야 되잖아. 이런 영상이 찾아보시면 있어요. 저게 얼마냐? 50만 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명품 회사. 그런데 여기에 향이 뭐가 들어갔냐? 세계 최고의 향도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무슨 향이 들어가 있냐? 힐링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각이 우리 뇌의 해마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우리는 아우, 바디, 후각과 관련된 제품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 250년 역사, 전 세계 1위 향료 업체의 지보단 향을 우리는 사용했어요. 이 50만 원짜리는 지보단 향도 아닌데다가 이 지보단 향에 샤넬과 애플 향수 중에 제일 비싼 곳에 이 향을 넣는다고. 이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제품이 얼마 정도 해야 될까요? 저거는 최고의 향도 아닌데 50만 원 받는데요. 그러면 그 정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두 개를 합쳐도 10만 원이 안 돼요. 미칠 거 아니에요? 자, 워시와 바디크림 두 개로 국제 특허가 다 돼 있어요. 웰빙은 건강, 행복하고 이거죠. 건강과 관련된 조형물. 그 다음에 편안한 기분을 주는. 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잘 때 이불을 덮고 자죠. 우리 본사 직원이 또 아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리시면 안 돼요. 녹음했는데 올리면 안 돼요. 혼자만 보셔야 돼요. 자, 이거를 바르고 이불을 덮고 우리가 잠잘 때 그대로 자는 게 아니죠.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발랐을 때 그 이불 안에서 이 냄새가 들썩들썩하면서 냄새가 나죠. 그러면 행복해지고 내 해마에 영향을 주는데 이게 화장품의 범위를 넘어서요.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조심스럽게. 자, 에너자이징 역할을 하고요. 이거는 바디, 아까 나이트 타임과 같은 걸로 돼 있죠. 릴렉스 해주는 역할을 해요. 여기 아까 마그네슘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하니까 숙면을 취하고 여기에 캡슐화된 칼슘. 이거는 칼슘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칼슘이 아니에요. 칼슘의 기둥을 세우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칼슘이 활동을 잘 하도록 우리 피부의 면역을 올리는 방법은요. 수면을 해야 돼요. 거기와 관련된 제품입니다. 자, 아까 토탈이라고 했어요. 멘탈과 관련된 토탈, 인지력, 스트레스, 기억력, 수면, 토탈로 360도로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자, 원래 이거 누가 바꿨지? 원래 우리 회사가 38만 4천 원에 출시했었어요. 그런데 회사가 만 원을 더 다운했어요. 37만 4천 원. 그런데 어제부터 판매가 됐어요. 본판매는 언제냐? 내년 1월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왜 3개월로 바꿔놨냐? 아까 리듬,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습관이 돼서 제가 원래 고민했던 게 잠을 잘 깨는 게 이게 습관이 될까 무섭다 그랬잖아요. 회사가 14주를 반드시 복용합니다. 그러면 내 몸의 생체 리듬이 맞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개월, 요게 10만 2천 원 쌉니다. 요 금액을 다 합쳐도. 예, 뭘 해야 될까요? 3개월. 그렇죠. 저 어제 준비했어요.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린 이걸로 여러분들의 그 멘탈, 우리나라의 그